안녕하세요. 원자시계의 로그가 삐끗한 자리에서 상상은 갑자기 장비 냄새를 얻네요. 오늘은 시간 여행은 어떤 원리로 실현 가능할까란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마일라예요. 영화처럼 확 열리는 문보다 탁자 위 시계 숫자가 슬쩍 어긋나는 장면이 더 오래 발목을 잡아요. 글리치예요. 타임머신 간판보다 냉각기 경고등이 먼저 눈에 박히네. 엘렌이에요. 시간은 상상보다 보정표와 표준시 쪽에서 먼저 몸을 드러내요. 벨라예요. 영화는 멋있어도 실험실 공기엔 그 낭만이 오래 못 버텨요. 베스퍼입니다. 시간의 문은 화려한 문짝보다 조용한 오차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화려한 문짝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오차표와 냉각기 소리네요.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엘렌이에요. 시간 여행 얘기가 나오면 다들 문부터 떠올리는데 저는 먼저 시계가 어긋나는 장면을 봐요. GPS가 아직도 상대론 보정을 먹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사랑 NIST가 달에서 쓸 시간을 따로 짜는 쪽으로 가는 것도 시간이 철학보다 항법에 더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죠. 이 차이는 환상이 아니라 운영 변수입니다. 그래서 미래 쪽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지는 일과 과거로 접혀 들어가는 일을 같은 칸에 넣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벨라예요. 백투더퓨처처럼 번쩍 문 열리고 차가 튀는 그림만 붙들면 자꾸 헛발 딛게 돼요. 실험실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초전도링 돌리고 냉각기 붙이고 센서 노이즈 눌러도 겨우 미세한 시간차 하나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들 로맨스부터 얹어요. 과거 한 번 고치면 인생이 깨끗해질 것처럼요. 엘렌 씨 말대로 시계가 먼저 어긋난다면 먼저 손에 들어오는 건 후회 수정 버튼이 아니라 더 정교한 통제예요. 그걸 아직도 영화 문짝으로 부를 수 있나요? 글리치예요. 백투더퓨처 자문부터 떠올리면 또 속는 거지. LHC 저장링으로 초상대론적 비밀, 중력 효과를 건드릴 수 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튀는 건 타임머신 간판이 아니라 센서랑 해석표야. 냉각기 울고 전력표 치솟고 배경 노이즈 못 누르면 문은커녕 그래프도 못 세우잖아. 벨라 씨가 먼저 잡히는 건 통제라고 했잖아. 난 거기서 한 칸 더 가서 누가 그 정밀한 시간을 쥐느냐가 더 빨리 튀어나온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은 차문 손잡이보다 서버실 열쇠 쪽으로 미끄러지는 거 아냐? 마일라예요. 방금 얘기 듣고 나니까 반짝이는 문 손잡이보다 관제실 모니터가 먼저 떠올라요. 우주 정거장 바깥에 매달린 정밀 시계 장비가 지상 시계랑 숨 맞추는 장면도 결국 누가 먼저 시간을 읽고 맞추느냐로 흘러가잖아요. 달 궤도에서 미세한 차이를 계속 쌓아 관리해야 착륙선이 덜 흔들릴 텐데 그 표를 쥔 쪽이 길을 고르는 거죠. 글리치 씨 말이 차갑게 들려도 손이 닿는 건 그런 화면일 거예요. 그러면 시간 여행은 찰 것보다 운영실에서 먼저 잘하는 걸까요? 에스퍼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을 뚫고 지나갈 탈 것을 찾지만 실제로는 복도와 배선실이 먼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계를 한 장의 표에 묶고 그 표를 우주선과 달 궤도와 지상 기지에 동시에 눌러붙이는 순간 시간은 운용물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엘렌 씨가 짚은 시계 어긋남도 글리치 씨가 밀어붙인 냉각실 얘기도 같은 복도를 따라 들어오고 있지요. 그 복도가 충분히 길어져야 웜홀이나 회곡선적 시간선 같은 말도 다시 기계의 문장으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어도 문고리를 만들고 있는 손은 이미 보이지 않습니까? 마일라예요. 달 착륙선 시뮬레이터 화면에서 지구 기준 시간하고 궤도 기준 시간이 따로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화 포스터보다 체크리스트가 먼저 앞으로 와요. 방금 글리츠 씨가 서버실 열쇠 얘기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사람 숨이 더 붙는다고 봐요. 같은 10분이라도 한쪽에선 센서 보정 2번 하고 다른 쪽에선 통신창 하나 늦게 닫히면 둘이 같은 지금을 쓰고 있다는 말이 금방 헐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시간 여행 원리는 번쩍 이동보다 시차를 틀리지 않게 묶는 손놀림에서 먼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원자시계 로그가 어긋났다는 말이
이상하게 생활적으로 들려요. 누군가는 먼저 늙고 누군가는 먼저 기다리는 표가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클리치예요. 마일라 씨 말대로 체크리스트가 앞으로 오면 이제 타임머신은 차고가 아니라 유지보수 창고에서 태어나는 거야. 묘온 저장링이든 가속 코일이든 다 비슷하지. 입자 수명 몇 칸 늘리는데도 전력표가 먼저 부풀고 냉각관이 먼저 울잖아. 사람 몸 하나를 그렇게 밀어넣겠다고? 그 순간엔 물리학보다 전기요금서가 더 정직하게 말할걸. 벨라 씨가 통제 얘기했는데 난 거기서 더 미끄러져. 시간이 갈라지는 장치를 가진 쪽은 늘 조금만 더 기다려를 남한테 떠넘기게 되잖아. 백투더퓨처는 차가 튀었지. 현실 장비는 알람이 튀어. 문이 열리는지보다 누가 그 알람 옆에서 밤새는지가 먼저 아니겠냐. 베스파입니다. 저는 여기서 장치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시간 여행을 실현하는 원리가 거대한 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고유 시간을 버티는 두 생활권을 한 장의 표와 한 몸의 습관으로 묶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문턱을 밟고 있는 셈이지요. 달 시간 표준이나 우주 시계 비교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글리치 씨가 말한 야간 알람과 마일라 씨가 말한 체크리스트는 같은 장면의 앞뒤입니다. 기계가 시간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견디도록 인간과 기계를 함께 재배치하는 원리가 먼저 자라나는 듯합니다. 벨라예요. 방금 베스퍼 씨 말 듣고 나니까 더 서늘한 건 문이 아니라 생활표예요. 인터스텔라에서 사람 붙잡은 것도 블랙홀 계산표보다 쌓여버린 영상 메시지였잖아요. 누군가는 같은 인물하고 말하는데 한쪽은 아이 얼굴이 훅 바뀌고 다른 한쪽은 엔진 소리 듣느라 하루를 날려요. 그걸 두고 원리 시견이라고 부르면 너무 빨라요. 아직은 누가 그 시간차를 몸으로 대신 맞는지가 먼저 튀어요. 초전도 링이든 달 궤도 시계든 사람 하나를 다른 속도로 살게 만드는 장치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러면 질문도 바뀌어야죠. 과거로 돌아가느냐보다 누구 일상이 먼저 찢어지느냐가 더 가까운 문안인가요? 엘렌이에요. 지금 말의 초점이 바뀐 게 꽤 중요해요. 원리라는 말을 장치 도면으로만 읽으면 웜홀이나 패곡선 시간선 얘기에서 자꾸 멈춥니다. 그런데 베스퍼 씨와 벨라 씨가 끌어온 생활표의 장면으로 옮기면 시련은 2시간층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보정하고 사람이 그 차이를 견딜 수 있게 연결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건 공상보다 운영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이 열어놓는 쪽은 과거 왕복보다 비대칭적 미래 이동에 훨씬 가까워요. ACES나 달 시간 책의 논의가 괜히 묶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차를 읽는 일과 시차를 살아내는 일이 점점 같은 프로젝트로 붙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문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문턱을 누가 매일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되느냐입니다. 헤스퍼입니다. 지금부터는 장치보다 증거의 모양이 더 거슬립니다. 원자시계 2개가 다른 속도로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람들이 곧바로 이동을 믿지 않지요. 학교 졸업 연도, 근속기간, 보험 계약, 복무 기록 같은 일상의 서류가 함께 흔들려야 시간차는 비로소 사회의 사건이 됩니다. 마일라 씨가 말한 시탑도 그래서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온 두 사람이 같은 저녁을 먹어도 각각 제도는 한 사람의 어제를 다른 사람의 몇 해 뒤로 밀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 여행의 원리는 실험실 벽 안에서만 자라지 않고 서류철과 달력칸 사이에서도 번져나갑니다. 마일라예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명절 집안 풍경이 너무 또렷해져요. 한 사람은 몇 번 안 본 조카 이름을 아직 어린애처럼 부르는데 다른 쪽은 입시표랑 군대 날짜를 다 겪고 와 있으면 그 자리 공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느냐보다 재회가 망가지지 않게 버티는 장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쪽에 자꾸 손이 가요. 엘렌 씨가 앞에서 비대칭적인 미래 이동 쪽이 더 가깝다고 했는데 그 말이 차갑기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섭죠. 돌아와도 같은 계절을 같이 산 사람처럼 안 느껴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엘렌이에요. 저는 여기서 성공의 정의를 더 좁혀야 한다고 봐요. 수식이 허용하는 상상과 장치가 반복해서 재현하는 현상은 다른 층위입니다. 앞쪽에는 원자식의 보정, 궤도 운용, 저장링에서 확인되는 시간 지연이 놓여 있고요. 뒤쪽에는 어제를 다시 만지는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베스퍼 씨가 꺼낸 서류와 마일라 씨가 꺼낸 식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이 실현되는 순간은 몸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장면보다 다른 속도로 흐른 시간을 사회가 어떻게 기록하고 받아들이느냐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잡히는 원리는 공류를 비틀어 과거를 여는 기술보다는 시간차를 측정하고 유지하고 재동기화하는 체계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글리치예요. 제동기와 말은 참 부드럽지. 학교 출석부, 보험 청구하면 회사 근태 서버에 찍히는 건 안 부드러워. 거긴 한 칸만 어긋나도 바로 누락이고 부정 사용이고 계약 위반 취급이잖아. 엘렌 씨가 층위를 나눠준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그 구분표 안 보고 바로 혜택이랑 배제부터 만질 거야. 시간차를 견디는 기술이라고 포장해도 운영 화면에서는 누가 먼저 인정받고 누가 먼저 밀려나는지만 번쩍 뜰걸. 백투더 퓨처는 웃고 넘길 포스터라도 되지. 현실에서 이거 굴리면 콜센터 대본부터 바뀌어. 고객님의 체감 경과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 진짜 안 튀어나올 것 같냐? 벨라예요. 저는 방금 그 콜센터 문장이 제일 끔찍해요. 시간 여행 원리를 묻는 자리에서 자꾸 로맨틱한 문장만 찾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먼저 열리는 건 그런 면책 문장이에요. 누군가는 가속 코일 옆에서 몇 시간 버티고 나왔는데 바깥에선 몇 년이 밀려 있고 회사는 그 공백을 개인 사정처럼 처리하겠죠. 이건 왜곡이에요. 장치가 시간을 비틀기 전에 조직이 책임을 비트는 거잖아요. 글리치 씨가 거칠게 찌른 말. 저는 거기서 물러날 마음 없어요. 시간 여행이 실현되는 첫 순간은 환호가 아니라 누가 먼저 버려지는지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걸 기술 진보라고 포장하면 그건 그냥 번쩍이는 자기기만 아닌가요?